안녕하세요.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궁금한 것을 해결해 드리는 홍해 걸고, 오늘 저는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 왔습니다.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것인데요. 모야 병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것입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 잡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승기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홍해걸 사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 홍해걸 사장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아유, 사장님이 뭐예요? 아, 꼰대 같잖아요, 선생님. 그럼 후배님. 네. 아니, 제가 우리 김 교수님 1년 의과대 후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특이합니다.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는 이제 신경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국입니다. 교실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신경외과의 그 의국원들 57년에 이제 신경외과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역대 의국원들의 현판이고요. 이야, 사진까지 쫙 다 넣었네요. 네, 이 메모리얼 월 같은. 어허,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출신 교수님뿐 아니라 그 의국원들은 쭉 다 이렇게. 네. 예,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병원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교육 진료 연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서울대병원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출신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리딩하는 병원에 가셔서 또 그 리더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또 다 기념하고 또 선생님들 오시면 이제 친정 같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자.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다 교수로 다 계시겠네요. 예, 삼성의료원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 가 계신 선생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향 같은 꿀이네요. 여기가 친정입니다. 예. 아니, 저도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91년도 인턴 할 때 이렇게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정맥 주사 막 힘들 때 우리 선생님은 진짜 구세주였어요. 그냥 오시면 팍 하면 꽂고 정말 존경할 만한 선배님이셨는데 이제 어엿하게 지금은 이제 모교 병원의 타이틀이 주임 교수님 겸 과장이세요. 네. 예, 어떠세요, 소감이?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갔고 사실은 제가 이 전공의 할 때는 주임 교수님 그러면 되게 막 무서워서 얼굴도 잘 못 봤는데 지금 생각은 이제 완전히 속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분도 생각이 젊은 사람이었었구나 이런 느낌이죠. 왜 이렇게 어렵고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저희 때만 해도 그냥 경외감으로 주임 교수님 하면 말이죠.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의 도망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경외과가 제 기억컨대 수련 과정이 가장 터프하고 힘들고 당직도 많고 막 생사를 다투는 수술도 많고 지금도 여전하죠, 신경외과는? 근데 요즘은 이제 전공이 80시간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바이탈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런 사명감 이런 걸로 이제 버티고 그러다가 사실은 약간 또 좀 너무 힘들어서 사명감은 있지만 못하겠다 이런 시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80시간 근무하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52시간 이러지만 저희는 80시간만 해도 거의 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옛날에 비하면. 예, 옛날에는 한 136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외과 좀 기억하면은 진짜 집에 못 가잖아요. 일주, 2주 계속 그냥 병원에 있고. 집에 못 가는 게 이제 딱 밖에 나가 보면은 이제 갖고 있는 옷은 반팔밖에 없는데 겨울 돼 있어가지고 집에 못 가겠다 추워서 들어온 적도 있고 그렇지.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예, 바뀌어서. 네. 신경외과는 그래도 여전히 인기과죠. 저만 해도 우리 동기 가운데 최고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신경외과 갔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탑
예, 다 갔죠. 뭐 우수한 인재들이 오고 계시고 이제 신경외과를 우리가 할 때 항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디멘션이 우주가 크냐 브레인이 크냐 라고 생각을 하면 우주가 훨씬 크긴 하겠지만 그 우주를 그 생각해내고 또 탐구하고 하는 건 브레인이기 때문에 그 우주도 사실 브레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야, 오, 선생님 뭐 소설, 시인, 그리고 문학가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브레인은 그 우주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도 뭐 사랑도 담고 있고 다른 것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차원이 더 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인터뷰가 아니라 술 한잔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야, 그만큼 이 뇌를 그러니까 직접 치료의 대상으로 하는 엑스퍼트, 전문가시네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 모야모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모야모야란 어떤 병인가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정의를 먼저 드릴게요. 예. 뇌는 피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피 공급을 받으려면 큰 동맥이 심장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뇌로 가는 그 큰 동맥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거를 모야모야 병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체증이 일어나는 거죠. 교통체증이.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피가. 그래서 뇌로 피가 못 가면 뇌는 피가 와야 이제 활동을 하니까 마치 모니터에 전기 나가듯이 깜빡깜빡 하니까 뭐 힘도 빠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 팔다리 움직이는 건 뇌가 명령을 하는 건데 뇌에서 명령이 제대로 못 가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증상이 예를 들면 힘이 빠지고 일종의 마비네요. 그 간헐성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주 증상은 이제 힘 빠지는 증상이고 그 허혈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 이제 피가 완전히 못 가겠죠. 그러면은 허혈이 아니라 이제 뇌경색, 이른바 중풍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이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복구가 이제 안 될 수 있는 거죠. 뇌 기능이. 그러면서 증세가 뭐가 나타나나요? 증상은 이제 이 지능 장애라든지,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을 완전히 편마비가 온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희귀난치병이라면서요? 이제 역학이 있나요? 조사 결과가?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2만 명 이하만 갖고 있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야모야 병은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야모야로 뭐 치료받은 분들 명단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모야모야 병은 그 환우회가 또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00명 이하일 것 같아요. 10,000명 이하. 네. 근데 그 모야모야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나요? 이제 모야모야는 사실은 일본말입니다. 일본말. 그래서 그 모야모야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모락모락. 연기가 모락모락. 모락모락 난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게 되면 혈관의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그 모락모락이 이제 안개가 기어 오르듯이 이렇게 모락모락 한다로 표기는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야모야 병이라고 하는 거를 명칭을 정하신 분이 일본의 그 수즈키 교수님인데 이 수즈키 교수님이 애연가예요, 애연가. 담배. 예, 담배.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담배 연기 같이 올라가는구나 혈관 모양이. 그래서 모야모야 병이라고 지었는데 요즘은 이제 금연 시대고 하니까 교과서에 거기까지 쓰긴 좀 애매하고 그래서 뭐 담배가 안개로 대체가 돼서 그냥 모락모락이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일 그 한국에서 한국 의사가 그 질병을 처음 발견을 했다면 질병 이름이 그러면 모락모락병으로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모락모락병으로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은 그러면 이 질병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많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몽고 민족의 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국에 많고 일본에 많고 몽고의 그 몽골이라 그러죠. 요즘. 네. 몽골국에도 좀 많고
그 중국은 우리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오, 빈도가. 한족은? 예, 그래서 한족의 병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왜 이 뇌로 가는 그 동맥인가요? 그게 왜 좁아지고 막히죠? 그러니까 원인. 지금까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동맥으로 가는 혈관벽이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그 안에 이제 피가 지나가야 되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좁아지면서 바깥쪽에 이제 잔혈관들이 이 보상 작용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야모야는 그 잔혈관을 보고 이제 붙인 병명인데 네. 원래 1차적인 병변은 그 혈관이 아니고 그 모락모락 혈관이 아니고 그 대동맥 그 큰 동맥이 좁아지는 게 1차 병변이고 모락모락 그 혈관 자체는 모야모야 혈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자체는 2차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꽉 막히니까 옆에 그 간선 조그만 도로들이 그냥 그렇죠. 예. 차량들이 갓길로 몰리 많이 이렇게 새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이 모야모야가 아이들 어린이에게 많다면서요?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에게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좀 그러다가 뭐 또 증상이 이제 뭐 좀 고정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어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어른분들은 또 증상이 명확하지 않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로 보면 옛날에는 어린이 병이었으나 지금은 아마 어른도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 논문 선생님이 내신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요약을 한다면 논문 그 줄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수술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아예 국도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가 혈관이 이렇게 와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막히니까 이쪽에 개두슬이라 그러죠. 머리뼈를 열고 네. 거기다가 밖에 만져보면 펄떡펄떡 뛰는 혈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 혈관을 머릿속에 이렇게 놓줍니다. 이게 이제 현재는 그 이 바깥에 노출된 혈관인데 이거를 일부러 안으로 넣어준다. 머리 뇌에다 이렇게 밀착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신기하게 혈관이 이렇게 자라 들어갑니다. 와. 그럼 이제 뇌 입장에서는 뭐 고속도로로 차가 오건 국도로 차가 오건 피 공급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수술이 진짜 효과가 있느냐? 그 수술이 아마도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규모에서 본 것도 좀 드물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본 것도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이제 한 600명 넘는 어린이들 649명이더라고요. 629명 629명. 예. 629명에서 한 10년 이상 장기 추적을 한 결과죠. 1988년부터도 있던데요. 예, 1988년부터 이제 2012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예, 봤습니다. 와. 그때 누적된 환자가 이제 629명 정도 됐던 거고, 근데 저희가 2017년에 그 뭐 세계 최초죠, 이 1,000명의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와. 어우. 대단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모야모야 환자분이 한 7, 8명 병 정도면 어른 빼고 뭐 소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꽤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단일 병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누적 수술이 1,000 케이스를 돌파했다. 모야모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누적 수술은 아니고 네, 환자. 예, 왜냐하면 모야모야병은 양쪽으로 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한 명의 환자에 2번 수술을 하거든요.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1,000예의 수술이 아니고 1,000명의 수술이니까 와. 수술량은 한 2,000예 정도 됩니다. 와, 그렇구나. 사람 숫자는 1,000명, 수술은 2,000 케이스. 예, 근데 그게 규모로 뭐 전 세계 최대다. 예, 와, 그게 세계 최초죠. 예, 재작년에 2017년에. 2017년이고 아니 그거를 좀 자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아니 뭐 다 아는 처지예요. 아 그래요? 네. 2년 전에. 네네. 그러니까 모야모야에 관한한 선생님이 있는 이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팀이 월드 클래스 원톱이다.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갖고 계셨고 이거 그러니까 뭐 88년부터 600여 명의 환자를 모은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올라간 논문이 또 스트로크잖아요. 이게 또 이 분야 전 세계 넘버원 학술 잡지잖아요. 여기에 당당히 또 게재가 됐네요. 이제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뇌경색 뭐 이런 뇌졸중에 관해서는 제일 좋은 뭐 그럼요. 저널이고 이제 이 논문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도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는데 모야모야 병은 이제 어린이들은 주로 뇌 허혈,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막혀서 생기는 문제, 피가 못 가니까 그게 주고 어른이 되면 오히려 이제 그 고속도로가 막힌 것보다는 그 모야모야 혈관 그런 갓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게 문제거든요. 갓길에서 그러니까 갓길이 약하다 보니 갓길이 억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신생혈관이 모락모락 연기 나듯이. 그렇지. 근데 그게 나중에 말썽을 일으킨다.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아 거기서 또 터지는 게 문제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때 수술을 받으면 이게 뭐 뇌 경색이 오는 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수술이 어른이 돼서 출혈도 막을 수 있을 거냐? 어허. 그거는 앤서가 별로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동안에 답이 없었다. 근데 저희 요번에 보니까 이게 1년에 이제 뇌경색이 올 수술 후에 올 확률이 한 0.08% 그리고 출혈은 0.04% 정도거든요. 네. 어른 모양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는 거죠. 네. 0.08, 0.04. 네. 근데 이제 어른 모야모야 병에 그러면 연 출혈 확률이 얼마냐? 우리가 한 2~3% 잡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대충 한 뭐 50배 이상은 그럴 출혈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거죠. 수술을 하면. 50분의 1로 줄인다. 네, 네. 아. 는 것을 입증을 해냈다. 그렇죠. 뭐 우리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환자 코호트로는. 그러니까 어릴 때 모야모야에 선생님의 이 수술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쭉 관찰을 해보니까 이걸 했더니 터지는 합병증, 출혈 50분의 1로 줄였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컨트롤드 스터디라 그래가지고 어떤 아기들은 수술하고 어떤 아기들은 수술하지 않고 봐야지 이제 정확히 비교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윤리학적으로 그런 스터디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술이 훨씬 이득이 있는데 그 너는 저기 미안하지만은 수술 안 하고 좀 보자 어떻게 되나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연구를 위해서 그렇게 강요는 못하죠. 그러니까 2~3%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존 문헌으로 보면 이제 기존에는 한 2~3%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한 어린이에서 보니까 그 확률이 한 0.04%로 줄더라 이렇게 글쎄. 되는 거죠. 그러게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세팅은 아니지만 그러나 추정할 수 있다. 네. 50분의 1로 줄인 거요. 와, 그러니까 결론은 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네. 근데 이 수술의 정확한 이름이 간접 문합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이제 여기 있는 혈관을 여기 있는 혈관의 이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라고 부르는데 슈퍼피셜 템포럴. 표재성 축두 동맥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표재 축두 동맥. 요 피부 바깥에 나와 있는. 여기 딱 만지면 딱 느껴져요. 요 팔짝팔짝 뛰네요, 요거. 네. 요 놈을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요 안으로 집어넣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요 혈관 주변에 있는 조직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네. 개두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뼈를 머리를 떼내고. 열고 뇌는 또 중요한 구조물이니까 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 막을 열고 그다음에 그 뇌에다가 이렇게 대주고 그다음에 그 경막이랑 그 조직을 이렇게 꼬매줍니다. 닿게. 그러네. 이게 지금 피부 바깥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뇌막을 열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뇌 조직하고 이렇게 맞닿게 해준다. 이 바깥에 나와 있는 걸 안으로 넣어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소나 이런 게 뇌로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요 혈관을 통해서 이 혈관을 통해서 원래는 가야 이렇게 돼요. 들어왔어야 하는데 여기가 막혀 이 있으니까. 경동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축두동맥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 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요즘은 이제 뭐
한 마취 다 포함하면 한 3-4시간 정도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후배님이 그 간접문합술을 네. 물어보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간접문합술이에요. 뇌에다가 그냥 이렇게 대주는 거. 근데 직접 문합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뇌에 이제 동맥이 실제 있으니까 그거를 동맥끼리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거죠. 와, 직접 혈관과 혈관끼리 그게 직접인데. 그게 직접 문합술이고 이제 간접 문합술은 그냥 대주기만 하는 건데 어른들은 직접 문합술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간접 문합술이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일단 어린이는 혈관이 작으니까 그 연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큰 거는 간접 문합술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뭐 시험 보기 전날 12시까지 공부하나 밤새나 점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밤을 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 문합술의 성적이 수술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직접 문합술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그 필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야, 그렇게 직접 혈관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뇌 조직에 이 뇌막을 열고 갖다만 대줘도 간접적으로 이게 혈류 공급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뇌는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셀피시하다 그러거든요. 셀피시하다. 이기적이다. 예. 그러니까 뇌에 그렇게 피 공급이 못 되면은 그 막 혈압도 오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고혈압 같은 게, 왜냐하면 뇌에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어허. 근데 그러면 뇌에 피는 공급이 되겠지만 다른 장기들은 다 고혈압 때문에 망가지겠죠. 하지만 뇌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자기가 다 이용하는군요. 자기를 위해서. 나는 셀피시하니까. 자기가 제일 위대하니까 뭐 간이고 뭐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고 일단 피를 보내라. 혈압을 올려서라도. 아하.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뭐야도 혈압이 올라가나요? 뭐야도 저희가 이렇게 대충 보면 아직 뭐 조사 중이긴 한데 한 10명 중에 3명꼴로는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뇌의 특성 때문에 이걸 간접적으로 붙여만 줘도. 그러니까 이제 뇌라고 하는 게 그 피 공급이 잘 안 되면 혈압도 올릴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으니 조금만 이런 도로가 생기면 요즘은 이제 혈관 형성 인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분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혈관을 자라나게 이렇게 해줍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이번 그 논문은 이 간접 문합술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는 시술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출혈 터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50분의 1로 낮춘다. 네. 그런 심플하게 얘기네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은 수술이 어른이 돼서의 뭐 뇌경색과 뇌출혈도 줄일 수 있다. 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선생님의 논문으로 이제 외국에 다른 환자가 생겨도 이 논문을 근거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네요. 네. 그 교과서에도 올라가겠네요. 나중에는. 교과서에 올라가겠죠. 네. 다시 한번 훌륭한 논문을 쓰신 것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모야 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또는 보호자분들께 전문가로서 하실 말씀. 모야모야병이 희귀 질환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래 제대로 된 치료면 고속도로가 막혀 있으니 고속도로를 넓혀주는 게 원래의 치료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치료법은 사실은 국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국도로도 뭐 괜찮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사실은 뭐 임상적으로는 국도를 만들어주는 시술을 많이 하지만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를 제대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야모야병이 뭐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치료의 성적이 좋고,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은 아직 아닌 거죠. 못 고치는 병은 아니니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 이제 어렸을 때 모야모야병을 이제 겪게 되면 뭐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과보호를 좀 하게 됩니다. 과보호를. 그러니까 실제로 좀 수술 다 받으면
정상적인 삶을 이 어린이가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씩 배제해가면서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몸의 그런 것뿐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나중에 사회생활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말씀은 좀 과보로 인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제 아무래도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환자 본인도 이제 어렸을 때 큰 병을 앓다 보니 약간 소심해지는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렸을 때 수술 받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의사도 있고 하니 뭐 충분히 그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저는 우리가 수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행복한 삶을. 근데 괜히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논문도 88년 자료부터 쭉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한 30년 넘어가는데 옛날에 그 선생님이나 이 서울대병원에서 어릴 때 치료받은 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20대, 30대 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건강하게 잘 직장도 다니고 하시는 거죠? 애기들 중에는 애기들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막 군대 간다고 뭐 병성 진단서 써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애기 데려오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애기들은 아닌데 네네네. 어쨌든 뭐 그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장 얻고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그러나 아무튼 다 건강하게 가정도 이루고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 얘기네요. 네. 그럼 뭐 하시다가 문제가 좀 하면 언제든지 그 본인을 치료하셨던 인연을 맺으셨던 의사분께 가셔서 상담을 하십시오. 네. 아, 진짜 오늘 긴 시간 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용기가 되는 조언도 해주시고, 뭐 언제나 느끼는 바지만 선생님 참 위트가 있으세요. 예. 신경외과 그 이제 저 주임 교수님 은퇴하신 다음에 저하고 좀 방송 좀 같이 하시죠. 그러면 굉장히 인기 좋으실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되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주임 교수님이죠. 김승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